의원이 정광훈 처벌법을 발의를 했네요. 핵심은 뭐냐면은 이 재난으로 인해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렇게 지금 뭐 보도가 나왔던데, 간단히 말해서 사랑제일교회 이 신도들 명단 내놔. 가짜로 막 내가지고 실제로 상당 부분이 가짜였다 그러잖아요. 전화하면 서로 올라갈 일도 없는 어디 저 지방에 10살짜리 전화번호가 뜨고 이런 방식이었다고 하니까 거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신도수 부풀리기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왜 저번에 신천지도 그랬겠지만 진짜 중요한 신천지가 명단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 중에 사회 유명 인사들이 밖으로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협조를 안 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뭐 이게 이제 통과될지 안 될지를 떠나가지고 아주 상징적인 법 발의가 좀 됐다고 봐요. 뭐 어쨌든 뭐 이게 뭐 소급 적용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런 비슷한 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 이래서 뭐 본인이 정부가 방역 당국에서 뭐 검사를 받아라 혹은 지정한 자가 격리 중에 이탈했을 때는 뭐 벌금이라든지 이런 범칙금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개인을 좀 많이 자유를 좀 억압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좀 강제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또 정부도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필요한 법안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정청래를 위한 변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암동에 임대주택을 짓는 문제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약간 거기에 그 반대하는 기조에 SNS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청래 초심을 잃었네, 뭐 배반자네 그런 얘기 하는데 현역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에게 실망이다 할 수 있지만 뭐 초심을 잃었네, 앞으로 지지 철회하네, 뭐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 그럼 정청래 떨어뜨려서 거기 만약에 통합당 국회의원 거기 당선시키면 이런 국회의원 나중에 어디서 구할 겁니까?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 성명을 만약에 안 낸다 그럼 지역구민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너무 하나의 그 이슈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거나 포장하지 말고 좀 큰 틀에서 보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좀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일부러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방송에서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어쨌건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실효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가지고 다른 법을 내둘러서 이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해요. 알고나 계시라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김문수 이야기하기 전에 이 주옥순 씨도 확진됐다고. 네. 그 주옥순 씨 확진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음성일까봐 걱정했어. 양성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뭐 이런 식의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주옥순 씨 진짜. 그러니까 정광훈도 그렇고 주옥순도 그렇고 뭐 차명진도 그렇고 이분들은 신심이 부족한 분들이죠. 하나님을 대충 믿으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신 거야. 그쵸. 이 사람들 논리에 의하면. 그런 거죠? 그렇죠. 참. 어쨌든 김문수가 그 경찰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면서 했던 말이, 야, 이건 뭐 정말 이분은 레전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낙곰수 들으면은 나왔던, 나 그 소방서에 전화해가지고 나 도지사인데 김문순대 가지고 별명이 김문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희한한 분 같아. 내가 의원을 3번 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와야 되죠? 나라면 오히려 숨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가 2011년이었고요. 그 아마 그 소방서에 전화해서 그 소방대원이 아주 당당합니다. 이런 전화를 긴급전화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등등으로. 도지사고 뭐고, 긴급전화는 도지사가 그 직원들 체크한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 사람의 그 권위의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얘기 나오겠지만 차명진하고 실은 운동권, 서울대 출신 운동권을 대표하던 사람들입니다. 도르코 면도날 노조위원장을 해서 한때 그 현장에 가서 운동을 하자는 그 학생들의
그 신화와 같은, 그러니까 김문수, 심상정, 거기에 차명진도 젊은 시절을 그렇게 실은 보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보수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런 권위주의적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반 사람하고 달라.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도지사 할 때도 너무도 당당하게 제가 그 도지사인데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관등 성명을 요구하는, 아마 지금 경찰한테도 관등 성명을 요구했고 그 경찰이 내가 영등포 소속 경찰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법 절차에 따라서 그 연행이 되든지 아니면 경찰이 유도한 대로 따라줘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러면 아니 전직 국회의원이면 그럼 경찰이 그 앞에서 경례 붙이고 그러면은 뭐 돌아가야 됩니까? 예. 복균자일 수 있는데. 그 모 씨가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옆에 있었고요. 이 사람이 주소지가 인천 영종도 쪽인가 봐요. 그 보건소로 이제 이 사람은 자가격리 대상인데 밖에 돌아다니고 있었어. 근데 김문수 씨가 그 사람이랑 같은 일행으로서 그 국회의사당역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은 자가격리 대상과 김문수가 같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같이 가주실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 나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3번 했다고 하면 오히려 정반대로 이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따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알량하게 막 거의 극우 인사가 돼가고 있으면서 경찰이 이제 어떤 동행이랄까 이런 걸 요구하니까 하는 말이라고는 그 옛날 방식 있잖아요.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예전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나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야. 이게 거기서 왜 나오는 거죠? 나는 이런 정치인들의 마인드가 이 지구상에 사라져야 될 최고의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그 코로나 가능성이 높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것이고 현장에서 딱 포착이 된 거기 때문에 동행을 요청한 것이고 사람을 뭐로 보고 말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을 봐주니까 지금 존중을 하면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안 봤으면 끌고 갔겠죠. 예전 독재 시대 같으면요 진압봉으로 때리고 내리고 가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리고 뭐 경찰이 언제 남의 건강을 신경 썼냐고 하는데 경찰의 역할이 원래 이제 사회 공공과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게 경찰의 역할인데 좀 너무 저기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차명진이 확진 양성 판단을 나왔는데 같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자가격리 대상인데 지금 본인도 지금 그거를 거부하고 돌아다닌 것인지 아니면 아직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이것부터 좀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김문수가 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검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주위에 이렇게 그 광화문 집회에서도 김문수하고 차명진이 같이 있어요. 뭐 서로 또 만나서 약속도 했을 거고 그러면은 검사 받으면 되거든요. 이게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최소한 전직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의원 3번 지내고 경기도지사까지 했다면 모범이 돼야죠.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먼저 이 검사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야. 이런 찌질한 정치인들이 저쪽에 그냥 바글바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의원님이 보여주는 그 지금 얼마나 대표경선에서 실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 되고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이 태도랑 지극히 비교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엉뚱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 그 토니 블레어가 영국의 수상일 때 그 사모님이 체리 블레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하철을 그냥 탔다가 걸려요. 그러니까 현직 총리 부인인데 지하철 타다 걸려서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 같으면 총리 부인이 지하철 타면 아마 역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철도청장이 나오든지. 근데 지하철을 탄 것도 대단한 일이고 거기에서 발각돼서 벌금을 내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공화국이란 건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다 주인이거든요. 거기서 법 집행을 하는 경찰도 주인입니다. 국회의원 3번 했던 사람도 주인이에요. 그럼 서로 주인끼리 당신의 업무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야 된다. 근데 지금 계급 사회입니까? 나는 국회의원 3번 했던 양반이야. 너는 지금 포졸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포도리들 무시하는 겁니까? 참 어처구니 없고요. 상대적으로 코로나 확진됐던 차명진은 페이스북에 자기 마누라한테 편지를 쓰는 이런 찌질한 짓을 한 건지 한번 봐봐요.
인생 마무리기에 접어들었으면 이제 조심도 해야 하건만 왜 나는 앞만 보고 달리다 매번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까? 이렇게 좌충우돌 물가의 어린애 같은 서방 데리고 살려니 마음고생 많지 여보? 당신 오늘 속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 아침부터 수많은 기사에서 차명진 쌤통이다. 잘 걸렸다. 글로 도배한 거 보고 당신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우리 서방은 이미 괴물이 된 지 한참인데 아직도 욕먹을 일이 많이 남았나 하는 당신 우스갯소리 듣고 나는 웃음 대신 눈물이 나왔지? 뭐 이렇게 하면서 글 쓰는 코미디를 연출했고요. 미래통합당도 같이 디스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편이라는 사람들이 인한국에 다 어디 갔고 내가 25년 몸담았던 미통당 이분도 자기 스스로 미통당이라고 얘기하네요. 최근에 미통당이라고 그러니까요.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미통당에서 대놓고 그 사람은 이미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라 소리하는 거 보고 당신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글을 썼는데 여기 그나마 차명진은 부인하고 사이가 좋아. 근데 민경욱은 사이가 안 좋아. 틈만 나면 문 걸어 잠그고. 문 걸어 잠그고 협박 사진을 보내면 경찰에 신고하는. 아니 근데 저는 차명진 보고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실은 4.15 총선에 우리한테 한 5석 정도는 준 사람이거든요. 아니야 7석이야. 아, 그래요? 내 분석으로 7석이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낮게 봤네요. 이 사람의 영향력을. 저도 한 6.5석 정도로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활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차명진 나올 때마다 실은 통합당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저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키워줘야 될 정치인이 몇 명 있어요. 차명진. 저는 안철수도 지금보다 한 3% 4% 지지율 더 받아서 6 내지 8% 가서 희망 고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명진이 지금 확진됐다는데 빨리 툴툴 털고 일어나서 계속 활동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돈도 좀 개인이 돈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지난번에 아마 정교조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구설이 많아서 돈도 없고 뭐 조전혁 의원하고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 국회의원으로 전직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이 활동 TV도 나오시고 방송도 하시고 해서 좀 지지율 많이 떨어뜨리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뚫린 입으로 어차피 머리에서는 계속 똥 같은 발언들이 많이 나올 텐데 좀 활약을 계속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지금 치료받는 상황까지 왔는데 안타까워요. 계속 돌아다니길 바라는데 아무튼 정말 이상한 찌질함들 있죠. 부인한테 편지를 왜 부인한테 씁니까? 그것도 페이스북으로 씁니까? 자기가 부인한테 편지는요 카톡도 있고 텔레그램도 있고 개인적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 이 찌질함은 어떻게 어쩔 것이며 민경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밖으로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또 뭐 다른 방식으로 기자가 거짓말로 내 부정선거 이슈를 안 받아준 기자가 악의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떡합니까? 가정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찌질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민경욱 의원 나이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살았어도 부부 사이가 그냥 그럴 나이거든요. 그냥 에이 저 사람 삶이고 뭐 내 삶이다 할 나이인데 요즘 한 행태 보면은 그 부인이라고 그래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만약 정상적인 사고라면 토 나오죠. 여기 잠깐만요. 네. 전에 민경욱이 의원직 잃고 나자마자 주차 문제로 페이스북 올렸던 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부인이 차 사줬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케어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가짜였을까요? 택시는 어떻게? 아니 저는 그게 최소한의 부인으로서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너 분명히 택시 안 타고 음주운전 할 놈이다. 그래서 밖에서 셀 바가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몇 가지 저는 가이드라인 몇 개를 정해줬다고 생각해요. 이거 위반하면 우리는 진짜 끝장이다. 이것만은 지켜라라는 게 좀 부풀려서 좋은 쪽으로 우리 부인이 이 얘기도 해주고 저 얘기도 해주고. 근데 아마 부인이 경고해서 이거 안 지키면 이제 우린 끝이다. 못 믿어서 한 네. 말을 사랑해서 한 말로. 그렇죠. 분석이 훌륭하셔. 왜냐하면 상황이 똑같거든. 아니, 그리고 사랑해서 뭐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챙겨 주었어도 코로나만은 안 되겠다.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냥 뭐 당신은 나가서 그렇죠. 그런 것도 뭐 어떻게 되든 뭐든 네, 진짜. 일단 코로나는 이 사랑을 지키지 못했네요. 결국에는. 이 참 뭔가 막 가슴이 답답한 시대에 큰 웃음 주셔서 우리 민경욱 씨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차명진도 그렇고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극우 인사가 된 거잖아요. 극우라는 말에 그 극이
되게 쉬운 말이에요. 나만 옳다예요. 나만 옳다. 어떤 이야기도 안 듣는 거죠. 민경욱도 그렇고 차명진도 그렇고 김문수도 그렇고 이 극우 인사들이 우리한테 큰 재미를 지금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 김문수인데. 그러니까 민경욱 부인이 산부인과 의사라고 그러네요. 네. 근데 아마 요즘 의료진들이 제가 아는 의사 부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안 나왔잖아요. 렘데시비를 미리 사서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비싸요. 그 제가 알기로 한 알에 몇만 원씩 해요. 지금 의사들이 사서 먹을래도. 그 정도로 만약에 그 병원이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도 병원이 운영이 힘든데 만약 의사들이 확진됐다. 그러면 그 병원은 아예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도 지금 민경욱이 자기는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서 어떤 짓을 할지 지금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김문수가 경찰한테 나 삼선 의원인데 만약에 그 아파트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경찰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후에 이야기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면 민경욱도 나 국회의원 출신인데 이러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문득 궁금하네요. 분명히 할 만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얼굴 보면 잘 몰라도 피부 보면 다 압니다. 사람들이. 자, 어쨌든 큰 재미 주신 세 분께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새날 클릭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문제는 정광훈 때문에 유튜브가 거의 노딱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정광훈 그 뉘앙스의 말들. 그래서 정광훈이라는 이름을 못 써요. 방송하는 중간에 노딱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막 전 목사 막 이렇게 막 붙여가고 있긴 합니다만 저 사람들 때문에 무슨 우리 방송을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며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왜 이렇게 손해를 봅니까? 민폐도 이런 민폐들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도 지금 노딱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붙는 노딱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